정조 17년 봄, 궁중 어딘가에서 한 장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승정원 일기에는 그 편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사관의 일지에도 내명부의 정식 보고서에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한 상궁의 사적인 문서철 한 귀퉁이에 희미하게 번진 먹물로 적힌 문장이 있을 뿐이었다. 후궁 인빈의 처소에서 밀서 일부 발견. 내용 확인 불가. 봉인 후 처리함. 그해 1월 궁에는 엄격한 금올령이 내려져 있었다. 금올령. 후궁들의 사적인 서신 교환을 금지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통제하는 왕의 명령. 위반 시 그 누구도 예외는 없었다. 그런데 왜 인빈은 금올령이 내려진 그 시기에 밀서를 남겼을까?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공식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이 한 장의 밀서는 단순한 규율 위반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두려움이었고 누군가를 향한 절박함이었으며 침묵으로 감춰야 했던 어떤 결단이었다. 오늘 우리는 그 밀서를 둘러싼 기록의 빈칸을 더듬어 본다. 사라진 문장들 사이로 스며든 감정의 흔적을 따라가 본다. 적히지 않은 것이 때로는 적힌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금올령이 내려진 지 사흘째 되는 아침. 궁궐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보통 이맘때면 후궁들의 처소를 오가는 상궁들의 발소리, 문안을 전하는 내관들의 낮은 목소리로 궁은 깨어났다. 하지만 이날 아침 통명전 일대는 눌린 듯 고요했다. 금올령. 이 명령은 단순히 서신 교환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궁 안의 감정적 거리까지 재배치했다. 후궁들은 서로를 피했다. 상궁들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내관들은 전언을 전할 때도 한 번 더 망설였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시선이 언제 어떤 식으로 왕의 귀에 닿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아침, 인빈의 처소에서 작은 이상이 감지되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후궁 인빈, 아침 문안 생략. 별다른 사유 보고 없음. 별다른 사유 보고 없음. 이 짧은 문장이 오히려 이상했다. 인빈은 평소 문안을 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예를 철저히 지키고 궁중의 질서에 순응하는 후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녀가 금올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갑자기 문안을 생략했다. 더 이상한 것은 내명부 기록이었다. 인빈 처소, 시중 기록 일부 누락. 담당 상궁 부재. 시중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인빈의 처소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다. 담당 상궁이 부재했다는 것은 평소의 감시 체계가 흔들렸다는 뜻이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금올령이 내려진 시기에 우연은 없었다. 그날 아침 인빈의 처소 앞을 지나간 한 내관은 훗날 사적인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안쪽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었는지 천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금올령 아래에서 물음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무언가를 태웠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금올령의 아침은 그렇게 침묵과 불안으로 시작되었다. 인빈의 처소를 담당했던 상궁은 셋이었다. 첫 번째 상궁은 인빈의 문안과 의복을 책임졌고, 두 번째 상궁은 식사와 약재를 관리했으며, 세 번째 상궁은 야간 경비와 기록을 담당했다. 하지만 그날의 기록을 보면 이 세 사람의 증언이 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첫 번째 상궁의 보고, 인빈 마마께서는 처소에서 평온히 계셨습니다.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으며
다만 문안을 생략하신 것에 대해서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평온했다. 이상 징후는 없었다. 그런데 두 번째 상궁의 기록은 달랐다. 임빈 마마께서는 그날 아침 식사를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하셨고 문을 열어드릴 때 들어본 적 없는 울음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쭈자 마마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울음소리. 첫 번째 상궁은 평온했다고 했고 두 번째 상궁은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세 번째 상궁의 증언은 더욱 애매했다. 밤사이 임빈 마마의 처소에서 작은 불빛이 여러 번 켜졌다 꺼졌습니다. 문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기척이 있었으나 제가 문을 두드렸을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마께서는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세계의 보고, 세계의 진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었다. 상궁들은 각자가 본 것을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첫 번째 상궁은 임빈이 평온하기를 원했다. 그래야 자신도 안전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상궁은 임빈의 고통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보고할 수는 없었다. 금올령 아래에서 후궁의 감정적 불안정은 곧 의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상궁은 가장 많은 것을 보았지만 가장 적게 말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지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다. 이들의 보고는 모두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다. 임빈이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상궁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않기로 했다. 듣지 않기로 했다.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금올령 아래에서 침묵은 생존이었다. 후궁들은 서로를 피했다. 금올령이 내려진 후 같은 층위에 있는 후궁들 사이의 교류는 거의 끊겼다. 평소 같으면 차를 나누고 짧은 안부를 주고받았을 시간에 이제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다. 하지만 피한다는 것은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임빈과 같은 층위에 있던 수건 하나가 사적으로 남긴 문장이 있다. 오늘은 입을 삼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누구에게 쓴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임빈에게 직접 전달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한 문장에는 궁안의 기류가 담겨 있었다. 후궁들은 알고 있었다. 임빈이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아니, 이미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날 오후 임빈의 아련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다. 임빈, 아련 취소. 사유 미진한 몸 상태. 미진한 몸 상태. 이 표현은 애매했다. 아프다고 하지도 않고 괜찮다고 하지도 않는 궁중 특유의 완곡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후궁들은 이 취소의 의미를 읽었다. 왕이 임빈을 만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아니, 임빈이 왕을 만나지 않기로 했다는 것. 둘 사이에 감정적 거리가 생겼다는 것. 또 다른 후궁, 귀인 박 씨의 처소에서는 그날 밤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전해진다. 임빈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소. 아니요. 고립당하고 있는 것이요. 이 대화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했다. 임빈이 스스로 물러난 것인가 아니면 궁의 기류가 그녀를 밀어낸 것인가. 후궁들은 이 차이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언제든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올령은 단순히 서신을 금지하는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궁들 사이의 연대를 끊고 각자를 고립시키는 심리적 압박이었다. 그리고 그 압박 속에서 임빈은 무언가를 선택했다. 후궁들은 그 선택이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침묵했다. 질투도 있었을 것이다. 사랑도 있었을 것이다. 두려움도 연민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금올령의 궁궐은 그렇게 침묵과 시선으로만 대화했다. 금올령이 내려진 지 나흘째 내명부의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다. 통명전 일대 상궁 인사 일부 조정. 사유 업무 효율화. 업무 효율화. 하지만 궁에서 갑작스러운 인사 이동은 결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빈의 처소를 담당하던 세 번째 상궁, 밤사이 불빛과 대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던 그 상궁이 갑자기 다른 처소로 옮겨졌다. 그 자리는 나이든 상궁 한 명이 대신 채웠다. 내명부의 사적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있다. 상궁 김씨 통명전에서 자경전으로 이동. 사유 야간 근무 과중. 야간 근무 과중. 그런데 상궁 김씨는 30대 초반으로 궁에서 가장 체력이 좋다고 평가받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야간 근무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다. 내명부 안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흘렀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봤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보고를 묻어야 했다. 상궁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 있었다. 밤에 인빈 마마의 처소에서 불빛이 보였다고 했던 상궁이 갑자기 자리를 옮겼다더군. 그 상궁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모르는 것이 안전하오. 모르는 것이 안전하다. 이 문장은 궁중 생존의 핵심이었다. 내명부의 또 다른 변화는 보고 체계에서 나타났다. 평소 인빈의 일을 보고는 담당 상궁이 직접 내명부 수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금올령 이후 그 보고가 중간에서 한 번 더 검토되기 시작했다. 누가 검토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가 최종 제출되기까지의 시간이 평소보다 2배 이상 길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인빈에 관한 정보가 여과되고 있다는 것. 어떤 내용은 보고되고 어떤 내용은 생략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사실의 정확성이 아니라 궁의 안정이었다. 한 상궁은 훗날 사적인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진실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빈 마마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보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감춘 자와 지켜야 하는 자, 이 두 역할 사이에서 내명부는 균형을 유지해야 했다. 인빈을 감추는 것도 인빈을 드러내는 것도 위험했다. 그래서 그들은 중간지대를 선택했다. 보이는 것만 보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 금올령 아래에서 내명부의 침묵은 조직의 생존이었다. 왕은 침묵했다. 금올령을 내린 사람은 왕이었지만 정작 왕은 그 명령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금올령이 내려진 날의 기록은 간결하다. 후궁들의 사적 서신 교환 금지, 외부와의 접촉 일체 통제, 위반 시 엄중 처벌. 하지만 왜 이 명령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없다. 사관들은 이것을 궁중기강 확립으로 해석했다. 내명부는 후궁 간 갈등 방지로 이해했다. 후궁들은 왕의 경계로 받아들였다. 같은 명령이었지만 해석은 제각각이었다. 그리고 인빈에게 금올령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왕과 인빈의 관계는 다른 후궁들과는 조금 달랐다. 인빈은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은 아니었다. 하지만 왕이 신뢰하는 후궁이었다. 왕은 인빈에게 가끔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고
인비는 왕에게 조용히 조언을 건넸다. 후궁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다. 인빈 마마는 총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받는 것이다. 신뢰와 총애는 달랐다. 총애는 감정이었지만 신뢰는 의존이었다. 그런데 금올령이 내려진 후 왕과 인빈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왕, 인빈 아련 일정 2차례 연기. 사유 정무 과중. 정무 과중. 하지만 같은 시기에 왕은 다른 후궁들을 평소처럼 만나고 있었다. 유독 인빈과의 아련만 연기되었다. 한 내관은 사적인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 인빈 마마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피하신다기보다는 만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왕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리신 듯한, 하지만 그 결정이 편하지 않으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왕은 무엇을 결정했을까? 금올령은 인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인빈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었을까? 왕의 하루 기록을 보면 금올령이 내려진 날 오후에 이상한 공백이 있다. 시각 미상, 내전 이동, 동선 기록 없음. 왕의 동선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왕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한 사관은 훗날 이렇게 적었다. 왕께서는 그날 오후 혼자 계셨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도 부르지 않으셨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셨다고 한다. 창밖을 바라보는 왕.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인빈을 생각했을까? 금올령을 생각했을까? 아니면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 왕의 침묵은 명령보다 더 무거웠다. 그 침묵 속에서 인빈은 자신의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왕의 감정적 균형을 흔들었다. 인빈이 금올령을 깼다. 이 사실은 분명했다. 하지만 왜 깼는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기록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첫 번째 기록. 내명부의 공식 보고서. 후궁 인빈, 금올령 위반. 외부 서신 작성 및 은닉 시도 확인. 규율 위반으로 경고 조치. 내명부의 기록은 명확했다. 규율 위반. 인빈이 금올령을 어겼고 그것은 궁중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였다. 감정도 동기도 배경도 없었다. 단지 규율을 어긴 사실만이 기록되었다. 두 번째 기록. 사관의 일지. 후궁 인빈, 은밀한 만남 정황 포착. 상세 내용 확인 불가. 금올령 위반 정황은 인정되나 구체적 사유는 왕의 재량에 맡김. 은밀한 만남. 사관의 기록은 내명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단순한 규율 위반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접촉을 암시했다. 하지만 누구와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왕인지 다른 후궁인지 외부 인물인지 사관도 확신하지 못했다. 아니, 확신하지 않기로 했다. 세 번째 기록. 후궁들의 사적 문서. 귀인 박씨가 남긴 짧은 문장. 인빈은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선택. 후궁들의 기록은 내명부나 사관과는 전혀 다른 시선을 보여줬다. 이것은 규율의 문제가 아니었다. 은밀한 만남의 문제도 아니었다. 선택의 문제였다. 인빈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선택의 결과가 금올령 위반이었다. 세 개의 기록, 세 개의 진실. 그런데 이 충돌은 누가 거짓말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명부는 조직의 질서를 지켜야 했다. 그래서 규율로 설명했다. 사관은 왕의 권위를 지켜야 했다. 그래서 은밀함으로 포장했다. 후궁들은 서로의 생존을 이해했다. 그래서 선택으로 해석했다. 누가 옳았을까?
모두 옳았다. 그리고 모두 틀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지켜야 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내명부는 체면을 지켰고 사관은 기록을 지켰고 후궁들은 연민을 지켰다. 인빈이 밀서를 쓴 이유는 이 세 가지 층이 어디에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 때문이었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생존 때문이었을까? 한 상궁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인빈 마마가 무엇을 썼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는 알았습니다. 금올령은 서신을 금지했지만 감정까지 금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금올령은 서신을 막았다. 하지만 감정은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기록의 빈칸으로 남았다. 금올령이 내려진 지 7째 날 밤, 인빈의 처소에서 한 장의 밀서가 발견되었다. 발견 시각은 기록되지 않았다. 누가 발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내명부의 사적 기록에 이런 문장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밤, 인빈 처소 정리 중 밀서 발견. 작성 시각 불명. 내용 일부 훼손. 즉시 봉인 처리. 밀서. 이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의 끝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밀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밀서를 처음 발견한 상궁의 증언이 후일한 귀퉁이에 남아 있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인빈 마마의 단정한 필체와는 달랐습니다. 먹물이 번진 자국도 있었고 일부는 찢어진 듯 보였습니다. 마치 쓰다가 멈췄다가 다시 쓰다가 포기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쓰다가 멈췄다가 다시 쓰다가 포기한 이 문장은 인빈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밀서를 쓰는 행위 자체가 금올령을 어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빈은 썼다. 그리고 멈췄다. 그리고 다시 썼다. 그 반복 속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공존했다. 밀서의 일부 내용이 한 상궁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하지만 말할 수도 없어.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하지만 말할 수도 없다. 이 모순된 두 문장이 인빈의 상황을 압축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전해야 했다. 하지만 전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밀서를 썼다.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서가 발견된 후 내명부는 즉시 움직였다. 밀서는 봉인되었고 인빈의 처소는 다시 한번 정리되었다. 혹시 다른 문서가 있는지, 혹시 다른 흔적이 남아 있는지 철저히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직 그 한 장의 밀서만이 인빈의 감정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밀서조차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승정원 일기에는 그날 밤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사관의 일지에도 밀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직 내명부의 사적 문서에만 희미하게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왜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을까? 한 사관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밀서를 기록한다는 것은 인빈의 감정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금올령의 정당성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것. 이것이 궁의 방식이었다. 불편한 감정은 기록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되었다. 밀서가 발견된 다음 날 인빈은 평소처럼 문안을 올렸다. 아련 일정도 재개되었다. 왕과의 만남도 정상화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후궁들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인빈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녀의 침묵이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가졌다는 것을 귀인 박 씨는 사적으로 이렇게 적었다. 인빈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인빈이 아니다.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 인빈은 무엇을 포기했을까? 사랑이었을까?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었을까? 밀서는 발견되었지만 진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한 장의 종이 위에 적힌 문장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누구에게 보내려 했는지,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질문은 침묵 속에 묻혔다. 인빈은 왜 금올령을 깼을까? 이 질문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첫 번째 해석, 사랑. 인빈의 밀서는 왕을 향한 것이었다는 해석이다. 금올령이 내려진 후 왕과 인빈 사이에는 감정적 거리가 생겼다. 인빈은 그 거리를 견딜 수 없었고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금올령이 있었기에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밀서를 썼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인빈의 선택은 사랑의 결단이었다. 자신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을 지키고 싶었던 것, 왕의 마음을 붙잡고 싶었던 것. 한 후궁은 이렇게 말했다. 인빈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리석었는지 숭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그녀는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 두려움. 인빈의 밀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이다. 금올령이 내려진 후 궁 안의 분위기는 급변했다. 후궁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내명부는 감시를 강화했다. 인빈은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고립이 언젠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밀서를 썼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인빈의 선택은 도피적 행동이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던 것. 한 상궁은 이렇게 증언했다. 인빈 마마는 두려워하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두려움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해석, 권력. 인빈의 밀서는 후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이다. 금올령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후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후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인빈은 그 정치적 의도를 읽었고 자신이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먼저 움직였다. 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고 궁 안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했던 것. 이 해석에 따르면 인빈의 선택은 정치적 희생이었다. 한 사관은 이렇게 적었다. 궁중의 모든 행동에는 정치가 있다. 인빈의 밀서 역시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권력 구조 안에서의 생존 전략이었을 것이다. 세 가지 해석, 사랑, 두려움, 권력. 어느 것이 진실일까? 아마도 셋 다 진실이었을 것이다. 아니, 셋 다 진실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빈의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뒤섞여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했고, 두려워하면서도 권력의 흐름을 읽었고, 권력을 이해하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선택은 단일한 동기로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궁중이라는 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인빈이 금올령을 깬 이유는 하나의 답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침묵 자체가 하나의 답이었다. 말하지 않은 것, 기록하지 않은 것, 남기지 않은 것. 그 모든 빈칸이 인빈의 진짜 마음이었을 것이다. 정조 17년 봄에 발견된 한 장의 밀서. 그 밀서는 봉인되었고 기록에서 지워졌고 시간 속에 묻혔다. 하지만 그 밀서가 남긴 질문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우리는 왜 적히지 않은 문장에 더 끌리는 걸까? 왜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걸까? 인빈의 밀서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했지만 그 종이가 담은 감정은 궁궐 전체를 흔들었다. 상궁들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고 사관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후궁들은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왕은 그 밀서를 읽었을까? 만약 읽었다면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만약 읽지 못했다면 인빈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기록은 침묵한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듣는다. 두려움의 떨림을, 사랑의 절박함을, 체면의 무게를, 생존의 냉정함을, 적히지 않은 문장이 때로는 적힌 기록보다 더 많은 감정을 말한다. 인빈의 밀서는 사라졌지만 그 밀서가 품었던 감정은 궁궐의 벽 사이에, 기록의 빈칸 사이에, 침묵의 무게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간 것은 사건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진실이 아니라 해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궁중비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것 속에도 있다. 감정은 말하지 않은 것 속에도 있다. 진실은 침묵하는 것 속에도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빈은 왜 금올령을 깼을까요? 그 밀서는 사랑이었을까요? 생존이었을까요? 권력이었을까요? 궁중비사 인생극장은 기록의 빈칸을 함께 읽어가는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침묵이 말하는 감정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이 오래된 기록의 빈칸을 함께 들여다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